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과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에 대해서 배워보죠.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물리량입니다. 기호로 나타내보면 P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물리량입니다. 단위로는 질량의 단위 kg과 속도의 단위 m/s를 쓰겠죠. 근데 속도라 하면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가진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도 운동 방향과 관련 있는 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공이 하나 있습니다. 질량은 2kg이라고 하죠. 2kg의 공이 만약 동쪽으로 3m/s로 움직인다고 봅시다. 이때 운동량은 P는 2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6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 이 공이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2m/s 움직인다고 봅시다. 그러면 운동량은 어떻게 되느냐? 질량은 당연히 그전과 동일하게 2kg일 거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의 경우는 -1을 써야 되죠. 그래서 얘는 -4라는 운동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량도 운동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충격량에 대해서 할 거예요. 충격량. 물체가 힘을 받을 때 나타나는 물리량으로서 이 양은 물체가 힘을 받을 때 그 힘의 크기와 작용 시간에 비례하는 양입니다. 단위로는 뉴턴 곱하기 세크를 쓸 수 있죠. 이 양이 왜 나왔는지 보려면 다시 F는 M이라는 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 힘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일정한 힘이라면 이 식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었으므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조건은 이 힘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식을 조금 고쳐보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여기서 나왔던 게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해보면 운동량의 변화는 델타 P라고 할 수도 있죠. 즉, 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습니다. 조금 더 사례적으로 보면 만약 질량 M이라는 공이 V0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봅시다. 그때 망치로 공을 때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망치는 이 물체에게 힘을 가할 겁니다. 그럼 이 공은 속도가 변하겠지. 이 변화는 이 힘의 크기에도 비례할 것이고 또한 이 공과 망치가 부딪히는 시간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즉, 힘이 크면 클수록 속도의 변화도 클 것이고 부딪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속도의 변화가 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관련돼서 사례들을 보려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경우를 보려고 합니다. 충격량은 였고 이는 운동량의 변화와 동일한 양이었습니다. 만약에 속도, 즉 운동량의 변화를 크게 가져가야 되는 경우를 봅시다. 운동량의 변화가 크게 가져가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미사일을 쏠 거예요. 북한이 열심히 미사일을 쏘고 있죠. 그 미사일을 더 멀리, 지금 일본까지 가는 미사일을 미국까지 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힘이라는 것, 폭발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작용 시간, 즉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늘리면 되겠죠. 어떻게 늘리느냐? 대포가 1m짜리, 포신이 1m짜리인 대포를 만약 2m로 늘린다면 이 사정거리, 즉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는 이 V2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작용하는 시간, 이 포신이 힘이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구 선수 또는 테니스 선수가 얘를 때린다고 봅시다. 즉 이때 사람의 힘은 한정되어 있을 때 이 공의 공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선 이 부딪히는 시간을 더 늘려준다면 이 공은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충격량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경우 보면 운동량의 변화가 일정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멈추는 경우,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무조건 사고 났으면 멈출 거예요. 즉 나중에 속도는 0이라는 거 정해져 있죠. 즉 운동량의 변화량 값은 정해져 있어요. 그때 충격력, 사고 난다는 건 힘을 받아서 받는 거니까 그 힘을 줄이고 싶어요. 왜? 덜 다치고 싶으니까. 사실 운전사고 안 나게 조심해야 되지만 일단 사고 난다면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힘을 줄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 시간을 늘리면 돼요. 시간 늘리는 방법으로 우리는 에어백도 쓰고 범퍼도 씁니다. 범퍼의 경우에는 얘가 자동차 앞 범퍼가 찌그러지는 동안 힘이 작용하니까 그 찌그러짐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 힘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에어백의 경우에도 빵 터지고 나서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를 시간을 늘려주니까 당연히 운동량도 힘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야구나 곧 있을 체육대회에서 할 피구의 경우에는 공을 잡는 시간을 늘려주면, 즉 뒤로 가서 잡게 되면, 뒤로 움직이듯이 잡게 되면 충격력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